기능코 성형을 하다 보면 비염에 대해서 환자들이 문의가 많으신데요. 안녕하세요. 코높이 정태환 원장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또 봄이 오면 꽃가루 알러지 등이 있는 사람들은 비염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하게 하는 비염 수술은 보통 두 가지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비염 수술이라기보다는 코막힘 수술인데요. 한 가지는 비중격이 망곡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비중격 교정술, 두 번째는 비후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합의각계 축소술입니다. 콧살만 줄이는 합의각계 축소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10분, 20분 정도에 끝나고 통증도 그렇게 크지 않고 꼭 수면 마취로 할 필요도 없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합의각계 절제술은 과도하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심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비염 관리를 안 한다면 다시 커질 수 있는, 소위 재발한다고들 알고 있는 수술이기도 하죠. 비염 수술은 재발한다,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재발은 아니고 합의각계 축소는 모든 합의각계를 다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자르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잘 유지되는데 심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비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합의각계가 다시 커지는 이러한 경우가 재발이라고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합의각계를 다 전절제해도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합의각계를 함부로 많이 절제하면 그걸 시리거나 건조감 등 빈코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각계 전절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각계 축소술이 재발이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재발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알러지에 관련된 항히스타민 제제나 점막 수축제 같은 약물을 어느 정도 복용해주고, 뿌리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을 꾸준히 해줘야 나중에 점막이 다시 뚱뚱해지거나 코 안에 살이 다시 차오른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망곡증 수술은 재발하지 않아요. 잘된 망곡증 수술은 다시 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망곡증을 잘 필 수 있느냐, 이거는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심한 외비에 망곡이 있거나 윗부분에 망곡증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과도한 교정이 코를 내려앉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망곡증은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 그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비염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알러지 비염이 만성 비염의 흔한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급성 비염도 있죠. 감기 같은 경우, 그 외에는 혈관 운동성 비염 등등등. 우리가 말하는 비염은 주로 만성 비염을 주로 얘기하고, 만성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를 유발합니다. 약물 치료는 아무래도 콧물, 재채기 이런 데 효과적이고, 코막힘은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코성형과 상담을 오다 보면 비염이 수술을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주로 기능성 코성형은 주로 코막힘 수술이에요. 비염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코막힘을 유발하는 비염이 수술에서 효과가 있지, 콧물이 많다거나 재채기가 심한, 그리고 후비로 코가 뒤로 넘어가는 이러한 비염 증상들은 꼭 수술로 100%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것도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나 합의각계 절제술로 어느 정도는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코막힘이 해결되면서 2차적으로 좋아진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콧물 재채기는 비염 수술로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을 완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염 증상 중에 제일 효과적인 거는 코막힘이라는 사실. 또 한 가지 코에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비염과 부비동염을 조금 구별해 주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기능성 코석염은 주로 비염 수술을 같이 하지 축농증을 같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축농증은 비염과는 좀 다른 질병이에요. 주로 부비동에 생기는 부비동염을 우리가 흔하게 축농증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주로 비중격이나 합의각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성형과는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상담을 받거나 할 때는 코 안을 좀 더 같이 확인해 보고, 비중격이 망곡증이 심하다거나 합의각계가 너무 큰 사람은 어차피 수술하는 길에 코성형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깥 코 모양은 똑바른데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중격 만곡증이 외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지 알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비중격이 확 펴지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코 안에 이제 비중격이 휘어 있는 사람들은 코 성형을 할 때는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